지금은 꺼진 상태고요. 일반 라이트가 들어오면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버티컬 형식으로 들어오고, 어우 눈부셔. 어우 다이빙. 비켜라 비켜 이 새끼야. 야, 약간 이런 거고요. 와 깜빡이가 정말 크네요. 그래서 라이트가 이거 진짜 깜빡이를 켜면 비켜줘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위압감 있는, 내가 진짜 비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요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EV9 행사 때 혹은 EV3 행사 때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처음인데, 저 안쪽에 지금 보면 EV4가 보이죠? EV4 GT 라인입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왔고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빨리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방금 전까지 봤던 차량은 EV4의 그 기본 모델이었고, 이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GT 라인입니다. GT 라인은 EV4의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라인이라든지, 보통 보면 이제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는 없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멋진 혹은 좀 더 디자인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네, 이렇게 옆에서 슬쩍 보면은 약간 K8 같은 그런 디자인의 요소들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게 루시드의 에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야, 이게 해치백 형식이나 패스트백 형식으로 열린다면은 뭐 좋거나 안 좋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차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차박. 그리고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여기 풀백이 있네요. 다행이다. 여기 둘 다 당겨가지고 폴딩을 해보면, 야, 이게 이제 차박을 하려면요, 이거 울트라 차박킹이 있어도 사실 조금 빡센 정도의 단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차를 이런 식으로 맞춰놓게 되면은 이제 차박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레저 형식을 뛴다기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정통 세단 형식, 그런 식으로 차량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아이오닉 6처럼 단차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박을 하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군요. 오히려 EV3가 차박하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 자체는 되게 잘생긴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자체의 그 컨셉 같은 것들도 이런 데서의 이런 라인 같은 것들이 기존 EV 시리즈들의 디자인 큐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요. 실내도 거의 뭐 EV3나 실질적으로 기아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요소들,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프렁크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EV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있겠죠? 프렁크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대박. 감사합니다. 프렁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조그맣게라도 EV3처럼 이렇게 앞쪽에, EV3도 없었나? 프렁크가 있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이제 테스트 모델이라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완성형 모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앞에 프렁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쉽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라인도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제원 같은 것들이라든지 P 시스템 같은 것들이 EV3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확장하여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EV3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차량이 만들어졌는데, 외관은 오히려 EV6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P 시스템, 201마력 그리고 400V 시스템에 약한 그 볼트, 좀 낮은 볼테이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PA 시스템도 듀얼 모터를 지원하지 않고 일단은 전륜 구동으로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제 EV3의 EGMP 플랫폼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논란을 키웠던 부분에 오히려 더 불을 지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저는 소신 발언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아에서 EV3, EV4를 EGMP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EGMP 플랫폼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후륜 아니죠. 800V 지원 안 하죠. 그리고 충전 시스템이 앞쪽에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일단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가치를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미 해결되어서 나온 EV6라고 하는 좋은 차량과 EV9이라고 하는 좋은 차량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급수로 나눠가지고 3와 4를 앞쪽에다 충전 구유를 놔두고 전륜 구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라인 쪽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나, 앞쪽에 있는 프렁크 라인이라든지 뭔가 전기 차량으로서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레저 시스템이라든지 차박 요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삭제됐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야말로 뭐 SDV라든지 뭔가 확장된 전기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라기보다는 그냥 내연기관을 전기 차량으로서 에너지원을 바꿨다라고, 그런 차량으로. 그래서 K3를 타시던 분들이 전기 차량용으로 넘어오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선택이나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또 혹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급에서는 너무나 최강자가 많잖아요. 최강자라기보다는 너무 버금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관건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는 차량이 만약에 가격대가 뭐 3천만 원대 초반대로 나온다, 뭐 혹은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가격대로 형성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SDV와 요즘 일반 전기 차량들 그냥 내연기관을 전기 차량으로 바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혹평 아닌 혹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아싸리 전기 차량으로서의 강점, 혹은 전기 차량을 뭐 V2L이라든지 혹은 정말 빠른 가속력이라든지 스테이할 수 있는 전기 차량 안에서 정말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로서 SDV의 형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차량만에 구입해가지고 진짜 딱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으면 그냥 되게 예쁜 패션 루킹 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딱 겉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로 접근을 하고 누가 봐도 타고 돌아다니기 예쁘고, 그런 상황에 가격까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오케이, 뭐 괜찮아 전기 차량도 뭐 나름대로지, 다 나름대로의 목적성이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 가격대가 꽤나 비싸지고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면 예를 들어 EV6를 구입할 수 있다, 뭐 혹은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이 차량을 강조하거나 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막 추천을 드리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실제로 차량을 타보고, 그리고 제가 EV3에서 확실하게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던 실제 엑셀러레이팅을 했을 때, 그리고 착석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울컥거림에 대한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시승회 때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자, 이 차량은 EV4의 일반적인 그 어스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좀 밋밋하죠. 방금 전에 봤던 EV4의 GT라인에 비하면은 조금 디자인이 밋밋하고, 대신에 색상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울트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 뒤쪽에 보면은 그 넥슨의 엠페라가 적용되어 있는데, 엠페라 슈프림 5라고 하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예전에 EV3가 215를 넣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얘도 215네? 215에 50의 i1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V3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플러시 도어 타입, 요게 이제 뒤에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뒤쪽을 굉장히 많이 빼고 휠베이스를 되게 많이 넓게 해가지고 EV3와는 조금 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그렇게 차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EV3와 다르게 EV4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의 어스 모델에 요 삼각형 풀라인의 장식 모델을 넣어놔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더 공격스러운 그런 디자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울프 그레이가 멋있긴 멋있네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지금 뭐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차량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혀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되게 재미있게 거꾸로 간 것 같은데,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충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요소는 아니고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런 거 없는 거 좋고, 어라운드 뷰를 위한 여기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거 좋고요. 글래스는 KCC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내의 소재적인 부분은 거의 EV3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요건 좀 다르네요. 요거가 이렇게 올라가네? 얘가 완전히 뒤로 갑니다? 오, 이거 되게 재밌다. 뒤쪽에 또 이렇게 패드 같은 걸 넣어서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이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뭐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혹은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넣어놨고요. 이게 아까 아마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래, V2L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 뒤쪽에 요쪽 뒷좌석 가운데다가 이렇게 V2L을 넣어놔야지 쓰는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 아까 앉아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V3를 타시면서 와, 뒷좌석 좀 작은데?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항상 말씀드리는 CCNC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신형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공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신형으로 들어가 있고 EV6에 들어가 있는 구형 인포테인먼트나 그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다 그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실내에 이런 내장재 같은 부분들은 저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무려 100W급의 USB-C 타입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충전기 놔두고 무선 충전 패드를 여기다 올려놔서 충전기를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벤팅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났을 때 열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놨고, 여기도 재미있는 이런 기믹들, 저는 개인적으로 썩 이게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되게 잡소리가 나는 요소가 돼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빠지고, 네, 요거는 되게 좋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게, 이 자리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일렉트릭 오피스 사용을 할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어라운드 뷰 들어올 거고요. 운전석 한번 가서 운전석에 제대로 앉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아요? 텔레스코픽은 당연히 자동은 아니고 수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CNC 플랫폼 적용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너무 많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서 에코, 노멀,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그리고 이걸 바꿀 때마다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죠? 저는 보통 이제 노멀이나 에코로 놔두고 돌아다니다가 스포트로 놔뒀을 때 빨강색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렌지색으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고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디오가 어떤 오디오가 들어갔냐면은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금속 색깔의 크롬 느낌 나는 이런 디자인들이라든지, EV3나 EV9에서 보여줬던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열선 핸들 같은 부분,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런 컨트롤러에 넣어놓은 것도, 이런 것도 좋고, 저는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플라스틱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플라스틱은 너무 싼마이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넣어놓은 거라든지, 이렇게 컨트롤 패널 넣어놓은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건데,
요거 엑셀러레이팅을 했을 때 요 공갈 구간을 과연 EV4에서는 과연 해결을 했을까? 브레이크 담력은 괜찮은데 이 엑셀러레이팅 담력이 너무 가벼워서 요 부분이 좀 아쉽고요. D가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거 지금 D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요거가 이제 너무 헐렁하다는 거, 요거는 제가 꼭 나중에 리뷰하고 시승회 하면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실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공갈 구간이거든요. 자,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꺼진 상태고요. 일반 라이트가 들어오면 이제 데드라이트가 이렇게 버티컬 형식으로 들어오고, 어우 눈부셔, 어우 하이빔, 비켜 이 새끼야, 약간 이런 거고요. 와, 깜빡이가 정말 크네요. 그래서 라이트가 이거 진짜 깜빡이를 켜면 비켜줘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위압감 있는, 내가 진짜 비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정도입니다. 처음에 난리를 쳤었던 이제 GT 라인인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뒤쪽에 있는 그 어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꺾여 들어가 있고, 밑에가 이제 하이글로시와 후진등을 넣었을 때 라이트가 밑에서 밝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공력 성능에 굉장히 공을 많이 기울였다고 해요. 뒤에 보면은 이 위쪽에 토끼귀처럼 나와 있는 요 부분, 스코티시 폴드 같이 나와 있는 요 귀 부분, 요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기에, 바람의 이제 방향 자체를 이 위쪽으로 올리게 하고, 이쪽에 이제 그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려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뒤쪽을 눌러줘가지고 아무래도 전륜 쪽에 동력이 돌다 보니까 뒤쪽이 트랙션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이렇게 바닥으로 눌러줘가지고 여기 밑에 다운포스를 줄 수 있는 여러 부분들, 요소들, 그래서 이 뒤쪽에 오는 풍량을 이 뒤쪽에서 와류를 없애고 뒤쪽으로 날려버리면서 여기서 소용돌이를 치게 하고 얘는 쭉 나가버리니까 얘가 무려 530km의 가용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장거리 챌린지로 꼭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보통 라이트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버티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도 버티컬이었고요, 앞쪽도 보시면은 버티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죠? 확실히 EV4든 뭐 3든 GT 라인이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멋있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와, 진짜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FS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DRL과 더불어가지고 스몰 큐브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장거리 챌린지 하면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IFS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S가 그거예요, 인텔리전트 프론트 라이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거랑 저는 솔직히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타고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쉬운 부분, 우파님께서 열어봤지만 충전구가 앞쪽에 있는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참말로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고, 프렁크 없는 부분, 그래도 V12이 뒤쪽에 딱 앉아가지고 V12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제가 여기 한번 앉아가지고 뒤쪽 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나 많은 부분들이 다 EV3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금 앉아봤을 때도 느꼈을 때 얘도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들어갔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하위 트림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100W급으로 안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뭔가 공조 컨트롤 패널 같은 것들은 없고요. 의외로 괜찮은 부분은 앉았을 때 편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착석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방석이 생각보다 꽤나 이 오금 쪽으로 위로 있기 때문에 이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쉽게도 바닥이 높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세단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데 얘가 가운데에 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조금 더 가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을 때 좀 뭔가 이 위쪽이 좀 더 뚫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좌석에서 그냥 탔을 때는 나는 위에 선루프가 없는 차량들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갑갑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글래스 루프로 해놨었으면 훨씬 더 이 위쪽의 헤드룸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시야감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많은 전기 차량들이 확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짜 아쉬운 게, 배터리를 물론 많이 넣어야죠. 81.4kWh의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좀 파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트론 GT나 타이칸처럼 이 뒤쪽을 2cm? 한 1cm 정도만 파놨더라면 셀을 하나씩만 빼놔도 이 뒤쪽의 승차감이나 착자감이 굉장히 편해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성도 상당히 좋고, 뒤쪽에 통풍 시트 안 들어가 있고, 이걸로 이렇게 문을 열고, 그리고 뒤쪽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뒷좌석도 보면은 다른 모델 3나 이 정도 소형 차량들 정도의 뒷좌석에서는 좀 더 편안한 착석감과 승차감까지는 제가 모르지, 착자감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장시간을 타고 돌아다녔을 때는 조금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이렇게만 봐도 되게 오금 쪽을 잡아줄 수 있게 각도를 많이 세워놓은 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안하게 착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통풍 시트, 그리고 GT 라인, 그리고 여기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현대기아가 자랑하는 컴포트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 라인에 맞게 똑같은 라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다 기본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이 차량은 타보지 않아도 어떤 느낌일 건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공력 성능이나 항속 성능, 그리고 뭔가 V3에 적용되어 있는 G-하이드로 부싱이라든지 승차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승차감적인 부분, 그리고 주행성적인 부분과 착좌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승 행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V4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기 있는 기본 라인과 여기에 있는 GT 라인 한번 둘 다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디자인 자체는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크기도 크고 길이도 길고, 어떻게 보면 모델 3의 대항마라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완성도 자체가 좋아진 것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아직도 전기차 그대로 특유의 뭔가 SDB 특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됐는지, 재미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차량을 갖고 밖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소환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거나, 혹은 GT 라인에 대해서는 뭔가 부스팅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드들을 넣어놨다거나, 상당한 항속거리를 보여준다라고 자랑을 했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과연 저한테 그런 부분이 소구가 될지 나중에 장거리 챌린지 영상과 아빠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오늘은 EV4 GT 라인과 어스 라인 두 차량의 리뷰를 마쳐보았습니다.